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에서 더하기 합계를 구해보아요. 엑셀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 워크시트 화면은요, 넓게 펼쳐놓은 계산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막강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베이직하게 많이 사용하는 덧셈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렸던 사칙 연산을 보셨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시트 화면에서 가볍게 계산을 해보실 때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날짜 계산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셀에 들어있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셀 참조를 해서 계산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너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직접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더하기 5 10 더하기 5가 적혔죠. 엔터를 치면 15가 나왔습니다. 계산이 되는군요. 10 더하기 5 곱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15 곱하기 3 엔터. 자, 텍스트로 인식되었죠.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에 넌이 안 들어갔죠. 엔터. 45가 나왔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면 45라는 값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15 곱하기 3을 입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5와 3은 직접 입력을 한 것이 되겠죠. 날짜도 해볼까요? 오늘의 날짜를 직접 적어 보겠습니다. 1/6 엑셀에서 슬래시나 하이픈은 날짜가 입력이 되죠. 엔터를 쳤을 때 와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폭이 좁아서 그런 것이니 비열의 폭을 따닥 해주시면은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꼴 계산을 하실 때는 넌 해당 날짜를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셀이 참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월 6일이라는 날짜가 들어있는 B열과 오행의 셀이죠. B5가 나타나죠. 여기다가 20일이 경과한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더하기 20이죠. 자, 숫자는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20일이 더해지니까 1월 26일이 됐군요. 클릭을 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B5 즉 B5 더하기 20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5 셀을 참조를 했고 더하기 20이라는 숫자를 직접 입력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4와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 셀을 참조하도록 하죠. 클릭 더하기를 직접 적어주고 5가 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색깔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B8은 파란색, C8은 빨간색, 18, C8은 5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터. 9가 나왔죠? 자, 숫자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금사를 했더니 여기가 14다 라고 한다면 따닥 이를 적어주고요. 엔터.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와우, 똑똑하죠? 우리가 엑셀을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데이터 입력의 셀을 클릭해서 자, 여기 각각 클릭해 볼까요? 14가 들어있죠? 5죠? 여기는 B8 더하기 C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두 셀을 참조해서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를 지우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동 합계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동 합계 오토스미라고 하는데요.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보시면 시그마 모양의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이 자동 합계를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식이 뜨죠. 자, 이곳에는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sum이라고 보이네요. sum은 합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는 셀 참조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요 사이에
콜론이 의미하는 것은 B8부터 CA까지 연속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B8부터 CA까지 sum, 즉 더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당 범위가 맞다면 엔터.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직접 더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단 2개일 경우. 더해야 될 숫자가 많으면 여러분은 자동 합계와 직접 더하기를 입력하는 방식 어느 것을 활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자동 합계가 되겠죠. 하지만 2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아두신다면 엑셀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sum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함수도요, fx 함수 삽입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다 해보죠. 아주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수식에도 함수 삽입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수식 입력줄 옆에 fx 함수 삽입 아이콘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겠죠. fx를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이 함수 마법사를 살펴보면요. 여기서 직접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를 적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범주 선택에는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뜰 건데요.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들이 여기에 나타날 거고 그 중에 당연히 sum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곳에 없다면 이 부분 범주 선택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함수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요. 모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요. 이곳에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OPQR sum이 나왔습니다. 함수가 정말 많죠. sum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 인수라고 떴는데요. 여기에 셀 포인터가 있군요. 저는 14와 5를 넣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확인. 역시 같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셀을 계산해 볼게요. 떨어져 있는 셀 여기에는 클릭으로 하실 수 있죠.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자동 합계와 여기에 있는 합계 바로 사용 가능하세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갈게요. sum 확인. 여기 두 수의 합계와 그리고 여기 셀 14를 더해 보도록 하죠. 때는 number 2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number 1에다가는 연속적인 셀을 참조했고요. number 2에는 떨어져 있는 셀을 클릭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요. sum 해가지고 B3에서 B4까지 컴마하고 B8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은 컴마로서 구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요. 이 수와 이 수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꼴을 적고 sum이라는 함수가 합계를 구한다라고 했죠. sum 하면은 여기에 함수 목록이 뜹니다. sum이 보이시죠? 따닥. 물론 괄호를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number 1, number 2 인수 안에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셀 참조하고요. 요 두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속적인 범위는 드래그, 떨어져 있는 셀은요, 컴마로서 구분을 해주고, 근데 이 두 수는 또한 붙어 있죠. 그래서 연속적이니까 드래그.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B3에서 B4, B8에서 CA까지 더한다. 이런 말입니다. 갈로 적고 엔터. 들어왔죠? 자, 계산이 맞는지 베이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더하기, 클릭. 엔터. 맞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한번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계를 구해 보셨는데 홈 탭의 시그마 모양의 자동 합계를 이용하시면 가장 편하게 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식에도 있습니다. 수식에도 자동 합계가 있죠.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자동 합계랑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합계 구해질 셀에 클릭을 하고요. 자동 합계를 클릭하겠습니다.
점선으로 범위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죠. 만약에 합계를 구하실 때 이 범위가 엉터리로 나오거나 한다면 이렇게 직접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썸은 합계라고 했고요. 괄호 속에 인수가 들어가는데 시사 콜론 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사부터 이사까지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비사도 포함이 되겠죠. 엔터를 쳐주면 210이 나왔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계산식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일일이 해야 될까요? 노,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역시나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주 손쉽게요. 첫 번째 계산이 된 결과 셀로 이동을 하신 후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점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검정색의 십자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어때요? 짜자 계산이 된 거 보이시죠? 아니면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모서리 여기에 갖다 댄 후에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제가 과목별 합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한번 지정해 볼까요? 범위를 지정하고 자동 합계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어때요? 계산이 짜라락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동 합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목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성적 현황이라고 적겠습니다. 성적 현황. 엔터. 자, 여기서 가운데 하시면 하나의 셀에서만 가운데가 이루어지죠. 역시 이렇게 해도 이 B1 셀에서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가운데로 가죠. 글자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블럭을 지정하고 옆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병합된 셀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옆으로 이동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셀 병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여기에 제목을 병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가운데로 제목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제를 할게요. 맞춤 그룹에 여기에 보시면 맞춤 설정이라는 도움말이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때 단축키 컨트롤 1번이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에 셀 서식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클릭을 할게요. 클릭,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왔고요. 맞춤 그룹에서 했더니 맞춤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때 텍스트 맞춤의 가로 일반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클릭을 한 후에 확인을 하시면 제목이 가운데로 갔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셀은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합되지 않았죠? 제목만 가운데로 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C1 셀로 이동을 해볼게요. 드래그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잘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병합을 한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럭을 잡고 복사 좀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만약에 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셀로 합치는 것이 병합이죠. 이러면 셀을 병합하며 왼쪽 위의 값만 남기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라고 뜹니다. 확인. 여러 개의 셀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병합을 하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셀에 데이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는군요. 이 또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운데 맞춤을 살펴봤습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으셨죠?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군요. 자신이 목표한 방향을 향해 최고의 길을 걷는 한 해 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